네, 안녕하세요. 김기현의 계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해요. 구독자분께서 차라리 회계나 재무제표 강의 제대로 한번 해달라고 하셔서 예전에 했던 강의 내용을 유튜브로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그냥 떠들면 보시는 분들 이해하기도 조금 어렵고 이럴 것 같아서 제 노트북을 활용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응이 괜찮으면 제가 이제 과거에 강의를 했던 경험이 꽤 있어서 그때 했던 강의 내용들 쭉 알려드리면서 회계나 세금이나 재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응이 안 좋으면 한번 하고 말 수도 있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진짜 회계와 재무제표 기초 내용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쉽게 강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려운 걸 쉽게 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재무제표 어떻게 봐야 하는가, 재무제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어떤 하나의 재무제표 보면서 하나하나 뜯어보고 분석하는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완전 생 기초를 아주 한번 쉽게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제 컴퓨터로 이제 녹화를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이렇게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엑셀입니다. 이 엑셀에서 제가 회계와 재무제표를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이거 칠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기업이라는 건 사업을 하는 주체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잘 이해해야 재무제표 분석을 의미 있게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유동성 비율이니 뭐 부채 비율이니 계산하고 곱하고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거보다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기업이 어떻게 경영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지? 이제 막연하실 텐데, 일단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모으는 것,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걸 유식한 용어로 자본 조달이라고 해요. 또는 이제 저희 회계적으로는 뭐라고 보통 쓰냐면요, 재무 활동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돈을 사업에 필요한, 그렇죠?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것을 이제 회계에서는 보통 재무 활동이라고 해요. 그럼 뭐가 대표적으로 있겠죠? 일단 뭐 내 돈으로 하는 게 있겠죠. 뭐 보통 자본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남돈 가지고 할 수 있겠죠. 남돈인데 하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은행한테 빌리는 거, 그렇죠? 그걸 은행 차입금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죠? 투자를 유치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를 유치를 받고, 투자에 대한 대가로 난 뭘 줘야 되죠? 주식을 줘야 되겠죠. 재무 활동이라는 건 내 돈을 마련하고 은행 가서 돈을 빌리고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것들을 재무 활동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업의 시작이겠죠.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랄까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오늘 헬스장 사업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뭐 비슷한 일을 한번 했었어가지고, 피트니스 관련된 사업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트니스 사업에 필요한 돈을 내 돈, 남의 돈 투자 유치해서 마련했다고 가정할게요. 마련했으면 뭐 하겠어요? 이제 장비를 사야 되겠죠. 운동 기구를 산다거나, 아니면 그 피트니스 사업을 할 장소를 마련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니면 피트니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회계에서는 투자 활동이라고 그래요. 즉 사업을 위한 뭐 초기 세팅, 투자,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뭐 시설 투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투자 활동이라고 그래요. 이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재무 활동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투자 활동이었죠. 그죠? 제가 뭐 빈 엑셀에다 하는 이유는 이게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인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투자 활동은 뭐 지금 말씀드린 피트니스 사업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운동 기구를 구매한다든가, 장소 임대? 운동할 장소 임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등등,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럼 이제 재무 활동을 통해 돈도 모집했고, 투자 활동을 통해 사업을 할 준비를 다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뭘 하겠냐? 영업 활동을 해야죠. 장사를 해야 되겠죠. 사업하는 것, 뭐 그 자체. 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회원들 받아야 되고, 뭐 PT 매출을 일으켜야 되고, 즉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는 거를 영업 활동이라고 해요. 뭐 쉽게 말하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심플하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그 돈을 마련한 돈으로 투자 활동을 해서 준비를 하고, 준비가 다 끝나면 영업 활동을 한다. 자, 이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이해해야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을 조금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 순서대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4번이 있을까요?
내가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장사가 잘 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돈이 벌리겠죠? 그럼 돈이 벌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이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에 프랜차이즈를 하겠다, 2호점, 3호점을 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럴 수 있겠죠? 2호점, 3호점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 내가 하나를 해서 이 정도 벌었으면 2개 하고 3개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겠지. 이런 관점에서 2호점, 3호점을 낼 수도 있고, 또는 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은행한테 돈을 빌렸다라면 돈을 갚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계속 1호점만 하는 거, 장인처럼,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호점, 3호점을 낸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1번, 2번, 3번 활동 중에 뭘까요? 새로운 투자 활동이잖아요. 그죠? 내가 새로운 사업을 위해 재무 활동은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운동기구나 구매하고 장소를 또 임대하고 또 인테리어를 하면서 투자 활동을 이어가는 거죠. 화살표가 3번에서 다시 2번으로 가는 거고, 돈을 갚는 것은 뭘까요? 이건 재무 활동이죠. 내가 은행이랑 돈을 빌렸었어. 은행한테 빌린 돈을 갚는 거니까. 그냥 1호점만 계속하는 건 뭐예요? 나는 그냥 계속해서 영업 활동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심플하죠?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나는 장사가 잘 됐어. 그래서 또 투자를 유치받으러 가는 거야. 돈이 계속 벌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투자해 주세요 라고 남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가능할까요? 엄청 가능하죠. 왜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안 보셨나요? 막 프랜차이즈인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브랜드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뒤돌아보면 막 50개, 100개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엄청 중요한 거 하나가 속도예요, 속도. 내가 돈을 벌어서 1호점, 2호점, 3호점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빈털터리일 때 남들한테 투자해달라 그러면 그게 쉽게 잘 될까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널 뭘 믿고 돈을 투자하냐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1호점, 2호점을 잘 됐어. 그래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다면 투자받기가 더 수월하고 유리해지겠죠. 즉 4번 물음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뭐냐? 결국 선택이에요. 내가 1호점을 계속해서 영업활동만 다시 계속할 수 있고, 내가 2호점, 3호점을 직접 내면서 투자활동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은행에 돈을 갚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재무활동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1, 2, 3, 4가 무한대로 반복되는 게 기업이에요. 삼성전자는 그거를 몇십 년 동안 한 거고, 신생기업들은 이거를 초기 단계에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대리님 이해되면 이해되는 걸로 알고.